자, 모두를 위한 논술 강의, 이번 영상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배워보자. 오늘은 평가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날이야. 왜냐면 바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거든. 나도 아까 그 선고할 때 경복궁 앞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장면을 봤어요.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 이러한 이 헌법재판도 일종의 평가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평가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러니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죠. 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를 플러스로 볼 것이냐 마이너스로 볼 것이냐, 그런 판단을 내리는 작업이잖아. 그런 관점에서 평가의 내용을 배워보자. 그리고 전에 내가 늘 말하듯이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보면 내 블로그에 이 평가에 대한 설명도 내가 글로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좋겠고, 또 이 블로그에 가면 학생들이 가끔 나한테 선생님, 이 탄핵 사건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해서 예전에 내가 글로 써놓은 것이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봐. 어쩌면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 평가를 같이 볼 텐데, 평가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봤지? 바로 요 앞에 영상이 비판하라인데, 비판과 논리 구조가 똑같잖아. 비판이 뭐라 그랬냐면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조가 똑같은 것은 평가가 바로 비판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비판은 그 방향을 출제자가 이미 정해준 거죠. 네거티브 평가를 하라고 정해준 거야. 비판하시오잖아. 그러니 학생들이 답할 것은 왜 비판할 수 있는지, 즉 그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평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포지티브로, 플러스로 가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니 비판과 논리 구조는 똑같다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는 가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시오 라든가, 혹은 가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혹은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해.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대상이 두 개가, 평가 대상이 두 개가 되는 거겠지. 유의사항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비판의 논리를 준용한다. 논리를 준용하자. 이 비판할 때 내가 주의의 점을 말했었는데 그 점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 첫 번째, 기준의 관점에서 하는 거다. 기준의 관점에서 나의 상식이나 배경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평가 대상을 답안지에 꼭 써줘야 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내가 지금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비판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평가는 비판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플러스 평가를 할 때에도 내가 왜 플러스로 가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똑같아. 비판의 논리를 준용하자는 것이 유의사항이고, 그럼에도 비판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면성에 대한 고려야. 양면성에 유의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비판과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비판은 마이너스로 방향을 미리 정해준 거지만 평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마이너스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도 답안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왜 플러스로 가지는 않았는지도 답안에 담겨 있으면 좋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왜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는지도 언급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러이러한 면에서 마이너스인 측면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면으로 본다면 플러스인 면도 있다. 이런 것도 양면성에 대한 고려에 포함돼.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양면적 평가의 가능성에 항상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가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 한번 유의를 하자는 거야. 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평가하라고 했다면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지. 혹시나 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과 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전체가 일종의 양면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한 번쯤의 생각. 여기도 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로 혹은 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양면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한 번쯤의 생각.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를테면 2022년 연세대학교 논술 2-1번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도표를 주면서 하나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것이었는데, 평가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평가할 대상의 주장이 뭐냐면 인센티브 알죠, 여러분? 인센티브. 대표적인 어떤 성과급제 같은 것이 인센티브잖아. 인센티브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주장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도표를 통해서 이 주장을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지. 실제 문제에서는 도표가 2개 나왔어. 그래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세로축이 성과의 수준이고 가로축이 금전적 보상의 수준이었거든. 금전적 보상을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이렇게.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금전적 보상이 적을 때에도 사람마다 조금씩 성과는 달랐겠지. 어떤 사람은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어떤 사람은 적은 수준. 그런데 금전적 보상을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줬더니 성과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중간 정도의 사람들은 그대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는데 낮던 사람들은 성과가 올라갔고 성과가 높던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지더라.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평가해 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하면 얘는 이 말에 맞다.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봐. 성과가 좋던 사람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고 있잖아. 이 금전적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인센티브일 것인데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 맞는 거지. 그런데 한 번쯤 혹시 다른 면은 없을까도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 그러고 보면 얘가 눈에 띄지. 성과가 원래 낮던 사람들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오히려 성과가 높아지고 있잖아. 이 사람들하고 반대죠. 그렇다면 인센티브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주장은 반드시 맞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간과한 주장인 거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효과를 간과 또는 과소평가한 주장인 거지. 그러니 저 도표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주장은 이러한 양면적 평가가 가능하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언제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기준 또는 그 대상에 양면적인 혹은 때로는 다면적인 속성이 담겨 있을 때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문제 구도에서는 기준이 양면성을 혹은 다면성을 지니고 있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은 명확한데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내용 속에 다면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해. 그럴 때도 이러한 양면적인 다면적인 평가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때로는
출제자가 평가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 제시문, 그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과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아주 명쾌하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럴 때는 출제자가 평가하라는 용어를 말 그대로 뭐 비판이든 혹은 플러스 평가이든 하나의 경로를 보여라 라는 것으로 좀 일반적인 용어로 썼다라고 간주하면 돼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평가를 할 때 양면성의 가능성은 그 기준 또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혹은 양면적인 속성에 달려 있다. 이 점을 유의하면 되겠어. 정리해볼까? 오늘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배웠어. 평가는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판의 논리를 준용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평가가 바로 비판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양면성에 유의하자. 양면적 평가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양면성은 기준 또는 그 대상의 양면적인 혹은 다면적인 속성이 담겨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